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사회에 너무나 익숙하지만 사실 그 시작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볼까 합니다. 네, 바로 한국의 계약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 질문입니다. 도대체 왜 한국의 고용시장은 이렇게나 많은 계약직으로 채워지게 됐을까요? 이건 마치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하나의 거대한 퍼즐과도 같은데요. 지금부터 그 실마리를 하나씩 찾아가 보죠. 일단 가장 기본적인 차이부터 짚고 가야겠죠. 왼쪽에 있는 정규직은 뭐랄까 법의 보호를 받는 아주 튼튼한 성과 같아요. 해고가 정말 어렵습니다. 반면에 오른쪽의 계약직은 정해진 날짜가 되면 계약이 끝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계약 만료는 해고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바로 이 고용 안정성의 차이가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 두 노동자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법률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텐데요. 이게 좀 재밌습니다. 우리가 맨날 쓰는 정규직, 계약직 이런 말이 사실 법에 딱 정해진 공식 용어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이야기가 헷갈리지 않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겁니다. 법적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이렇게 둘로 나뉘는 거죠. 아니 그럼 계약직이란 말은 어디서 나왔냐? 이게 옛날에는요. 정규직은 한번 공채로 뽑히면 뭐 따로 계약서를 자주 쓰고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기간제 근로자들은 해마다 계약서를 새로 써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매번 계약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사회적인 이미지가 굳어진 거죠. 자, 그럼 이제 시간을 확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섹션, 금융위기 이전의 이야기인데요. 앞으로 일어날 엄청난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지금과는 정말 달랐던 1980년대의 채용시장 분위기를 먼저 느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와, 이 말이 당시 분위기를 진짜 생생하게 보여주죠. 일자리가 너무 많아서 어느 회사를 갈지 행복한 고민을 하던 시대였다는 겁니다. 기업들이 사람을 구하고 싶어도 일할 사람이 부족할 정도였으니까요.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80년대와 90년대 초반까지는 경제가 막 성장하니까 기업들도 돈을 잘 벌었고요. 그러니까 사람 한 번 뽑으면 정년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게 뭐 그렇게까지 큰 부담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1997년 모든 걸 바꿔놓은 바로 그 해가 옵니다. 네, 바로 세 번째 섹션 IMF 쇼크웨이브입니다. 1997년 정말 모든 게 바뀌었죠. 이 외환 위기라는 거대한 사건이 한국의 고용시장 전체를 어떻게 뿌리부터 뒤흔들었는지 지금부터가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면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 위기 전에는 사람이 귀했고 위기 후에는 일자리가 귀해진 거예요. 이 힘의 균형이 완전히 180도 뒤집혀버린 겁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기업들 입장에선 어땠을까요? 당장 회사가 망할지도 모르는데 한 번 뽑은 직원을 정년까지 책임져야 한다? 이게 갑자기 어마어마한 족쇄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자, 네 번째 섹션입니다. 아이러니한 법의 역설. 어떻게 보호법이 다른 용도로 쓰이게 됐을까요?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로 들어갑니다. 놀랍게도 기업들이 찾아낸 그 해결책이요. 정말 상상도 못한 곳에서 나왔거든요. 바로 노동자를 지켜주려고 만든 법. 바로 그 안에서 말이죠. 이 질문이 바로 이 모든 아이러니를 푸는 열쇠입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그 수많은 계약직들이 대부분 딱 1년짜리 계약을 할까요? 2년도 아니고 6개월도 아니고 왜 하필 1년이었을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노예계약이라는 개념을 먼저 알아야 해요. 옛날에 왜 연예인들 막 10년 넘는 장기 계약에 묶여서 소송하고 그랬잖아요. 딱 그런 겁니다. 한 번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 그 기간 동안은 꼼짝 못하게 되는 거죠. 자, 바로 이겁니다. 법을 만든 사람들의 원래 의도는 정말 좋았어요. 노동자들이 너무 긴 계약에 발목 잡히는 걸 막으려고 기간을 정할 거면 1년 넘기지 마라. 이렇게 딱 선을 그어준 거예요. 순수하게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목적, 딱 하나였죠. 그런데 이 보호장치가 어떻게 허점이 됐는지 이 논리를 한번 따라가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히죠. 1번,
정규직은 해고가 어렵다. 2번, 법에선 기간제 계약은 1년 넘지 말라고 한다. 3번, 그럼 1년짜리 계약으로 뽑으면 되겠네? 4번, 그럼 해고를 할 필요가 없죠? 그냥 계약 기간이 끝나게 두면 되니까요. 5번, 만약에 그 사람이 계속 필요하면, 그냥 1년짜리 계약서 새로 쓰면 되지.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와, 노동자 보호법이 기업에게 유연성을 주는 도구로 완벽하게 뒤바뀌는 순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섹션, 법원의 반격입니다. IMF 이후에 이런 고용 방식이 정말 순식간에 퍼져 나갔는데요. 근데 이 상황이 영원할 순 없었겠죠. 사법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슬라이드가 그 결과를 요약해서 보여주네요. 계약직은 이제 너무나 흔한 고용 형태가 됐고 기업들은 원하던 유연성을 얻었죠. 반면에 수많은 사람들은 해고 보호라는 울타리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국회에서는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었다는 거예요. 입법부가 조용하니까 사법부가 나선 겁니다. 대법원이 딱 잘라 말한 거죠. 아무리 계약서에 1년이라고 썼어도 그걸 몇 년 동안 계속 반복했으면 그 기간은 그냥 형식일 뿐이다. 실질적으로는 계속 고용된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건 법을 교묘하게 피하려는 꼼수라서 허용 못한다. 이렇게 제동을 건 겁니다. 자, 오늘 분석은 이 도발적인 질문으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에 빈틈이 있을 때 법원이 이렇게 해석을 통해 노동자를 보호하는 게 당연한 책무일까요? 아니면 법을 만드는 건 국회의 일인데 법원이 너무 나선 건 아닐까요? 이 법과 현실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는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